네가 이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5천만 원을 준 건데 여자가 열심히 갚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돈은요 무조건 이자를 낳아요. 파토가 날 거는 나는 게 맞아요. 결혼을 무슨 임전부태의 자세로 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아니지.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재밌는 기사가 나서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결혼 수업과 이혼 수업을 하면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이게 법률론이잖아요. 법률론이라는 거는 내가 얘랑 결혼을 함으로써, 혼인신고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이 예정하고 있는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혼인신고라는 거는 사실상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 이 사람과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권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서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나한테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해요.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내가 결혼하면 어떤 권리가 생기고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그리고 서로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혼이라는 거는 법률론 관계가 해소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 없이 산다는 건요, 아무런 기준 없이 삶을 사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세상에 없던 그런 강의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결혼을 전제로 우리가 서로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요, 상견례하고 결혼식이라는 그 목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것들이 오고 가잖아요. 예단 예물이 오고 가기도 하고, 각각의 집안마다 서로 다른 가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예단비로 2천만 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주면 1천만 원을 돌려주고 거기서 돈을 쓰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가 이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전제로 주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결혼 전 단계에.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법률론은요, 법률론 이후에도 법이 규율을 하지만 그 전에 약혼이라든지 결혼 준비 단계에서도 이미 법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로 준 게 아닌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법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법치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 자체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요. 한번 여러분께요. 이게 세계일보고요. 2023년 4월 20일자 기사예요. 제목이요, 남친이 결혼 전제로 빌려준 5천만 원 안 갚고 버티던 여성의 최후예요. 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5천만 원을 받은 뒤에 파혼한 후에도 이를 갚지 않은 여성에게 법원이 철퇴를 날렸다. 이거 철퇴를 날린 게 아니라 원래 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한 것 뿐이거든요. 자, 법원은 남성이 준 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남성 A씨는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던 2021년 5월 복권에 당첨됐다. 그는 복권 당첨 직후 여성 B씨에게 청혼해 결혼을 약속했다. 자, A씨는 남성은 배우자가 될 여성에게 채무 여부를 물었고 빚이 5천만 원 정도 있다는 답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흔쾌히 내가 복권도 당첨됐겠다, 내가 결혼할 사람이니까 흔쾌히 5천만 원을 갚아라 라고 돈을 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줬죠? 그거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빌려준 거 아니죠? 여러분, 빌려준 거랑 준 거는 완전히 다르죠. 법적 평가가 달라요. 빌려준 거는 차용금이니까 내가 그것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줬어. 그럼 뭐예요? 그거는 증여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줬어요. 그러니까 증여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자,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같은 해 9월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그 5천만 원에 대한 문제만 남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5월에 복권에 당첨돼서 청혼했는데 9월에 이제 헤어진 거죠. 비교적 단기간에 헤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남자분이요, 여자분한테 그래도 내가 5천만 원,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됐다는 점,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이었기도 하고 결혼을 전제로 내가 5천만 원을 준 건데 열심히 갚는다면 절반만 받겠다. 그리고 이자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원만하게 사안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
지난해 7월까지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2022년 7월까지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건 9월에 파토가 났으니까 10개월 동안 돈을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한 푼도. 그러니까 이 남성분이 네가 잘 열심히 갚으면 절반으로 감액해준다고 한 거였는데 안 갚았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절반만 받기로 한 것도 취소하고 처음에 건넨 5천만 원 전부를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그제서야 3달 동안 총 150만 원을 돌려줬대요. 그럼 뭐예요? 매달 50만 원씩 준 거죠?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50만 원씩 15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이런 행동에 이 남자분이 화가 나서 이제 5천만 원을 갚아라 라는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소송이 들어갔다는 건요,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인간관계는 이미 단절된 거예요. 자, 소송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5천만 원 갚으라고 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돈을 갚아라, 5천만 원 전부를. 왜 이런 판결이 났을까요? 자, 5천만 원은 뭐예요? 증여긴 증여인데 어떤 증여예요? 결혼이란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죠. 그런데 결혼이 성취되지 않았어. 이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해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계약이 원래부터 없던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5천만 원 줬을 때 이미 그건 유효한데 나중에 결혼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그 계약은 뭐예요? 그 증여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이 해제됐어. 그러니까 여자는 이 남자한테 5천만 원을 받을 근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상회복이잖아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해제 조건부 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혼 전에 돈이 오고 가는 것들은요, 대부분이 해제 조건부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상당 기간 혼인 생활이 지속되지 않았다면 그 전에 서로 주고받았던 증여는 어떻게 돼요? 모두 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 회복들을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만약에 결혼했어. 그리고 상당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 뭐 1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 근데 누군가의 귀책으로 이혼을 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그 전에 주고받았던 예물이나 예단이나 그런 것들은요, 결혼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거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안에서는요, 남자분이 처음에 네가 열심히 갚으면 반만 줘도 돼 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살펴보면요, 열심히 갚으면이라고 했는데 여자가 열심히 갚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액은 감액되지 않았다. 그래서 5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변제하여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그러면 여자가 준 150만 원의 성격은 무엇이냐? 이제는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지연이자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돈은요 무조건 이자를 낳아요. 그죠? 대출 이자를 낳던 연체 이자를 낳던 이자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5천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이 여자분이 증여 계약이 해지됐으면 즉시로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연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50만 원은 뭐에 충당되는 거예요? 지연 이자에 충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이 남자한테 5천만 원 전부와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 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한다라고 판결이 나게 된 겁니다. 이거 가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약혼 단계에서,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토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여러분, 파토가 날 거는 나는 게 맞아요. 그거 괜히 결혼을 무슨 임전부태의 자세로 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고요. 강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서로를 평가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서로와 그 부모들. 왜냐면 우리나라는 결혼이라는 것이 개인 간의 결합 외에도 가족 간의 결합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이혼 사유에, 민법상 이혼 사유에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내가 받았을 때도 이혼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결혼이라는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청첩장을 찍었어, 당장 내일이 결혼식이야 라고 하더라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요, 신속하게 결혼에 이르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구제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금전의 성격은 뭐예요? 조건부 증여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이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맞는 거죠. 제가 저희 가족들이 요즘 보는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주말 드라마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주말 드라마는요, 재미가 있건 없건 그냥 봐요. 가족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고 보통 그 시간에 저녁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욕을 하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극 중에 나오는 주인공들 이름을 모르겠는데 결혼식에 파토가 나잖아요. 혜정이하고 그 아들, 둘째 아들의 부잣집 막내 아들과 혜경과의 결혼식이 파토가 나잖아요. 결혼식 날. 근데 그 시할머니가 혜정이한테 결혼 선물로 아파트를 주잖아요. 근데 결혼에 파토 났으니까 뭐예요? 그 아파트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혜정이 엄마가 시할머니한테 돌려줘야 맞는 겁니다. 법적으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밌잖아요. 이런 기사가 났을 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 누구에게나 결혼과 이혼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의 삶에나 이런 기사를 통해서 법이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안다면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요. 제가 하고 있는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과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을 반드시 들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위해서, 북극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강추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아버지표 라면. 여기. 자, 왜 이렇게 허해? 스프 또 안 넣은 거 아니야? 허옇게 했어, 허옇게. 스프 안 넣지? 왜 안 넣어? 하나 넣지? 스프를 안 넣으면 되나? 스프 하나 넣은 거 같은데? 그냥 네가 만들 걸 그랬다. 응? 아무튼 먹어보자. 순한 라면이라 그래, 순한 라면. 매운 거. 빨리 와, 먹자. 빨리 앉아. 자, 지파. 야, 뿐다 불어. 빨리 와, 빨리. 완판 됐어. 완판. 신우가 마지막 마무리. 둘이 마무리해. 완판 됐어, 아빠. 아이고, 감사해다. 만반 시켰어? 국물을 꼭꼭 짜서 있네? 응, 이것도 먹을 거야.